자, 오늘은 그 205페이지부터 이제 재고자산 거래부터 해야죠. 거래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재고자산 거래, 토지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삼각자산 거래. 삼각자산 거래는 이제 기계장치 같은 걸 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채 거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이제 시험에 다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지를 가장 덜 내고, 가장 적게 내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재고자산 거래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그 밑에 거기 이제 205페이지하고 얘가 있죠. 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그림도 있어요. 그림. 자, 이제 그 뭐가 된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A사가 B사한테 재고자산을 팔았어요. 얼마짜리를 팔았냐면 A사가 외부에서 80원에 구입을 해서 요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100원에 팔았어요. 그 판 거를 B사는 외부에다 또 팔았다고요. 외부에다 얼마에 팔았냐면 120원에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각 회사가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이렇게 계산했겠죠. A라는 회사가 있고, 자, B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사는 매출을 뭐라고 계획했을 거냐면은 자기가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을 100원이라고 계산하고 매출원가를 이렇게 80원이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을 이렇게 20원이라고 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B사는 그 재고자산을 자기가 구입을 하다가 다시 12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120원에 팔았고 얼마냐면은 이거를 이제 100원에 사왔으니까 100원을 매출원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원을 매출총액으로 계산하게 되죠. 이제 연결재무제표는 뭐라는 거냐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이제 합산한 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자, 그러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가 되냐면 22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180원이 돼요. 이렇게 단순 합산한 금액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연결재무제표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A사와 B사와의 거래는 없었던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그러면 연결실체가 하나의 회사라면 이 회사가 이제 하나의 회사예요. 하나의 회사. 자, 이제 A사, B사를 나누지 말고 하나의 회사라면 외부에서 80원에 사와서 120원에 팔았으니까 외부에다 판 요금액이 매출로 기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온 요금액이 매출원가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뭐가 되냐면 매출은 120원이고 매출원가는 80원이 돼야 돼요. 자, 전체적인 이익은 단순 합산했을 때도 이익이 40원이고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도 40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전혀 틀리지 않는데 뭐가 틀리냐면 매출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이 220원인데 단순 합산한 건 원래 120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20원을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죠. 100원을 이렇게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 합산한 매출원가는 180원인데 이건 8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없애야 되냐면 100원을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죠. 이게. 이걸 이제 다시 분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계식으로는 자, 이제 A라는 회사가 이런 회계처리를 한 거예요. A라는 회사가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죠. 자, 매출이라고 하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죠. 100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받고 매출로 이렇게 회계처리했을 거예요. 100원을. 그 다음에 자기는 매출원가를 얼마를 계산했냐면은 80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대변에 재고자산 80원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B사는 그걸 구입하다가, 자, B사는 그걸 구입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구입을 했죠. 이걸 구입했잖아요. 구입하게 되면 그 현금을 주고 구입했을 거 아니겠어요? 현금 100원을 주고 이렇게 구입했죠. 자, 걔를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했을 테고 그것이 팔려나갔으니까 결국 그게 매출원가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뭐 분계를 그냥 생략한 건데 이게 뭐 재고자산으로 구입을 했다가 100원을 구입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팔려나가서 100원짜리가 팔려나가서 매출원가를 이렇게 100원이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현금 120원을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매출 120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분개했고 이건 B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분개했어요. 자, 연결상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A사와 B사와의 거래는 아예 없는 거니까 뭐만 한 거냐면 A사가 외부에서 80원에 사와서 외부에다가 12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80원에 사온 건 옛날에 사온 거니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런 분개가 되죠.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매출이 얼마 되냐면 120원이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현금 12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얼마로 그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재고자산 80원짜리가 여기 차변에 매출원가 120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 분기하고, 여기 있는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이 분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분기는 다시 매출원가로 갔을 테니까, 요걸 이렇게 네팅하면 분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요 회계 처리하고 요 회계 처리는 지금 두 회사가 하나였다고 할 때 회계 처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이 회계 처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분기와 요 분기는 요 분기가 여기가 아니라 요 분기하고 요 분기는 요 분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얘하고 이렇게 두 개만 없애면 돼요. 결국은 뭘 없애는 거냐면 이걸 없애는 거죠. 이거. A사가 B사한테 팔았다고 하는 매출과 B사가 A사한테 샀다고 하는 매입 요 두 가지를 서로 상기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어떻게 분기가 되냐면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차변에 자 이게 매출이라는 걸 없애요. 매출이라는 걸 100원을 없애버리고 대변에 매출원가 이렇게 1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린다고. 자 이렇게 없애게 되면 이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틀림없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분법 같은 데서 했던 기말 미실현이익이라는 건 없어요. 기말 미실현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매출과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 지분법 할 때는 미실현 손익만 고려해서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것만 없앴지만 연결을 할 때는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도 다 같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이렇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출은 누구 거 없앤 거예요? A사의 매출을 없앤 거죠. 자, 매출원가는 뭘 없앤 거냐면 B사의 매출원가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A사의 매출과 B사의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A사냐 B사냐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A사의 매출과 B사의 매출원가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가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학교에서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할 때 A사의 매출과 B사의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하는 게 아니라 A사의 매출과 A사의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다른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실현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현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기 보시면 206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그림 4-4의 그림이 돼 있죠. 그림이 돼 있는데 제3자가 지배회사한테 팔았어요. 80원에. 그런데 그걸 연결 실체해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팔았고 그 다음에 그걸 종속회사 제3자한테 팔았다면 종속회사가 제3자한테 판 게 매출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한 게 매출원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한테 팔았던 매출 100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한쪽은 매출이고 한쪽은 매출원가니까 이렇게 연결제거 분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뒤쪽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라는 걸로 별도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실현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20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내부 거래가 발생한 연도에 그 미실현 손익이 다 실현돼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6페이지 가로 2번에 오면 연결 실체 내부에 보유하고 있어서 미실현된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미실현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미실현된 경우라면 이제 A사가 B사한테 이렇게 판 거거든요. A사가 이렇게 B사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자, 팔았는데 A사는 B사한테 팔았을 때 80원짜리 재고자산을 이렇게 1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A사는 외부에서 얼마에 사왔냐면 80원에 사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B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이라고 100원이라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됐겠죠.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자,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이게 매출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100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80원의 매출원가를 이렇게 기록했죠. 이게 80원의 매출원가를 그래서 20원의 이익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B사는 물건을 판 적도 없고 자, 물건을 사왔지만 그 금액은 매출원가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B사는 그걸 재고자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얼마라고 계산했을 거냐면은 100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건 0이 되고. 자, 이제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 보시면 이렇게 더해지죠. 더하면 얘는 100원이고 자, 얘는 8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20원이 되고 재고자산은 단순하게 더해서 이렇게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죠. 자, 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A사가 B사한테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매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없다면 매출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A사와 B사는 같은 회사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같은 회사라면 여기 재고자산으로 계산돼 있을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외부에서 사왔을 때 80원에 사왔으니까 이 재고자산이 이렇게 8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재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이 금액이 80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자,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이렇게 수정하는 연결재고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재고 분계가 필요하냐면 매출을 100원을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80원을 취소해야 되죠. 그리고 재고자산도 20원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연결재고 분계를 해보면 분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매출이 100원이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 매출이 100원이 사라져요. 예. 그 다음에 매출원가 80원이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도 매출원가 이렇게 80원이 사라지죠. 그리고 20원의 재고자산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20원 이렇게 사라져야 되죠.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자, 미실현된 부분에 대한 연결재고 분계예요. 이게 A사가 B사한테 팔아서 외부에 팔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건 실현됐을 경우에 연결재고 분계예요. 자, 실현된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연결재고 분계를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현과 미실현을 이렇게 나눴죠. 이걸 이제 분계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분계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없고 그냥 대변에 이것만 돼 있는 거죠. 대변에 현금을 주고, 현금을 100원을 주고, 차변에, 자, 재고자산을 구입했다. 100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A사는 이런 분계를 했고, B사는 이런 분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연결재고 분계상에서는 뭘 해야 되냐? 분계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 거죠. 연결상에서는 분계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를 없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 세 개의 분계를 다 거꾸로 분계하면은 어떤 분계가 되냐면 여기는 요 분계가 되는 거예요. 차변의 매출, 대변의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출이냐면 A사의 매출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매출원가가 누구 거냐면은 A사의 매출원가죠.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사의 매출과 A사의 매출원가를 없애버리고 그 두 금액의 차이를 재고자산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실제로 외부에서 사왔을 때는 80원에 샀는데 100원이라고 예상돼 있으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20원 과대평가돼 있잖아요. 그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하는 거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할 때 A사의 매출과 B사의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A사의 매출과 A사의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저기 실현된 거는 A사와 B사 거를 그 다음에 미실현된 거는 A사와 A사 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제 A사와 B사 거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B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B사 거를 없앤 적은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이게 A사 거냐 B사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장부를 2개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2개 만들었을 테니까 이쪽 장부냐 저쪽 장부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A사 거냐 B사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A사와 B사는 같은 회사예요. 예? A사 거냐 B사 거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매출을 내놓고 가로 열고 A사, 매출원가 가로 열고 A사, 뭐 B사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누가 쓴 것인지를 좀 명쾌하게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두 회사는 같은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동일한 회사예요. 이게.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잖아요. 이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드는 생각. 근데 다른 회사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내 마음을 아무리 다잡고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다른 회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연결재고 분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실현된 것과 미실현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현된 것과 미실현된 것 두 가지로 써보세요. 자, 이제 미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결재고 분계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차변의 매출이고, 자, 대변의 매출원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고자산이고, 이렇게 분계를 한다고 했죠. 이게 100원이고, 이게 80원이고, 이게 2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매출이 100원이고,
매출이 100원이고 대변의 매출원가가 100원이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00원 이렇게 없애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현된 부분에 대한 분개하고 미실현된 부분에 대한 분개 형식이 전혀 틀리잖아요. 전혀 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미실현된 것 따로, 실현된 것 따로 이렇게 일일이 나눠서 하다 보면 우리는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일일이 구분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A사가 B사한테 물건을 팔았다. 자, 100만 원, 10만 원어치 팔았다. 근데 그 중에서 자, 6만 원어치는 외부에다 팔렸고 나머지 4만 원어치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내거든요, 문제를. 그럼 이걸 할 때마다 늘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실현된 거, 미실현된 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지금 분개를 몇 개를 해야 돼요. 하향 판매만 두 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향 판매도 2개를 해야 되죠. 예, B사가 A사한테 판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분개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어떤 기법을 이용하냐면은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실현과 미실현을 항상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매출원가를 80원을 없애버리고 여기다 100원이라고 써요. 이렇게 100원이라고 쓰고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 차변에다 매출원가라고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분개를 해버리면 여기도 100원이고 20원 네팅하면 80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개를 할 때 실현, 미실현된 부분을 매출원가 재고산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분개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이 분개하고 이 밑에 있는 분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실현된 것에 대한 분개가 있죠. 그러면 자, 이 미실현된 분개 요 위에 거하고 실현된 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 두 분개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A사가 B사한테 재고산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실현됐던 미실현됐던 구분하지 말고 A사가 B사한테 팔았다는 것을 매출액으로 계산할 테니까 그 매출액을 무조건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을 무조건 100원 없애버리고 반대편에 매출원가 100원을 딱 씀으로써 무조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실현됐든지 실현되지 않았든지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사가 B사한테 팔았다 그러면 판 금액을 무조건 매출 없애고 매출원가를 없애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분개는 이제 뒤쪽에서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라는 형태로 따로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분개하면 되냐면 요거만 분개하면 되죠. 자, 이 분개는 뭐냐면은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개예요. 내부 미실현 이익의 제거. 미실현 이익의 제거에 관한 분개예요. 이렇게. 자, 내부 미실현 이익의 제거에 관한 분개인데 이 내부 미실현 이익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냐면 외부에서 80원에 사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외부에서 80원에 재고자산을 사왔는데 이걸 A사가 B사한테 팜으로써 재고자산이 얼마 됐냐면 100원이라고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이라고 하는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요. A사가 B사한테 팔았는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20원으로 계산되고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80원이라고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20원이 있는데 이 이익에 해당하는 20원은 지금 이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걸 과대평가해요.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20원이 과대평가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수정하는 분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류수정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수정에서 이런 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기계적으로 분개하게 돼요. 분개 스타일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자, 2007년도의 일이었더라면 2007년도에 기초재고와 단기매입과 기말재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말재고자산이 20원이 지금 과대계상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원래 80원이라고 계산됐었어야 되는데 100원이라고 계산됐으니까 기말재고자산이 2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류수정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요 금액들이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20원 과대되어 있으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2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류수정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뭐냐면은 요것이 기말재고자산에 미친 영향, 요것이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를 수정 분개를 해보세요. 오류수정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이 20원 과대되어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20원을 이렇게 줄이고 매출원가가 2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니까 매출원가를 20원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자,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여기서 했던 요 분계와 똑같은 분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서 발생하는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계는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청에서 얘기했던 기말재고자산의 과대계상에 관한 분계랑 똑같은 거예요. 기말재고자산의 과대계상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는 오류청 분계를 하면 그것이 연결제거 분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 있다면 그 재고자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경우는 거의 시험에 안 내요. 손실을 보고 팔았다는 건데 그런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손실을 보고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같은 회사, 친한 사이끼리 그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이익을 보고 팔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항상 과대계상되기 때문에 그 재고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줄이면, 자, 그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게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런 논리는 이게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이 과정을 일일이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풀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는 회사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분계만 그냥 지금 없었던 거예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은 가로 2번에 있는 206페이지에 있는 기업 실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미션된 경우. 그래서 207페이지 얘기를 한 거고 207페이지 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책에다가는 자세히 써놨는데 그거는 혼자 읽어보실 때 읽어보시라고 자세히 쓴 거고 그걸 다 읽으면서 하면은 그 15,000년이 다 해요. 자, 이제 20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제일 위에 연결제거 분계가 있는데 자, 연결제거 분계를 할 때는 제일 위에 반가로 1번에 보면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와 내부 미실현 이게 제거를 이제 구분하자 그랬죠. 그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현된 부분과 미실현된 부분이 그 위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각각 구분돼서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 밑에 있는 미실현된 분에 대한 연결 제거 분계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수정하자 그랬죠, 좀 아까?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계가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분계가 제일 밑에 있는 분계가 돼요. 그래서 매출과 매출원가의 상계 제거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를 200원씩 상계 제거하는 것과 내부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게 되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이라는 분계가 돼요. 이 중에서 매출과 매출원가의 상계 제거는 별도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계만 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계가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렇다고 얘기가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9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제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20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지배회사, 종속회사와 있죠. 자, 그러면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있는데 하향 판매 예를 들어본 거니까 자, 이제 A사와 B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사는 B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어요. 매출을 100원에. 자, 그런데 매출원가가 얼마냐면 매출원가가 8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0원이 된 거죠. 자, B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신 B사는 이걸 재고자산으로 계산했죠. 재고자산으로 계산했어요. 재고자산 100원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하고 끝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랬냐면은 지금 A사는 B사한테 재고자산을 팔았다고요. A사는 B사한테 재고자산을 팔았죠. 재고자산을 처분한 결과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A사가 이것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분법을 한답시고 지 주제해. 지가 뭘 안다고 지분법에 대해서. 지분법을 한답시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 100원 중에서 이 중에서 20원이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요게 미실현되어 있다고 지가 지분법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차변의 투자주식, 대변의 지분법 이익을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B사의 단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네? 지분율이 몇 %냐면 지분율이 몇 %예요? 80%로 그냥 가정해보세요. 여기다 80%로 되어 있어요. 80%를 곱한 거에다가 자, 투자 차익, 평가 차익, 상각에 이렇게 계산하면 지분법 이익이 되죠. 여기다가 요 20원이 미실현되어 있다고 마이너스 20원을 했잖아요.
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향 판매에서는 100%를 없애야 된다고 했고 상향 판매는 지분율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하향 판매니까 요 금액 마이너스 20원 없었겠죠. 요거를 지분법익에다 반영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법익에 반영할 때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요 얘기만 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20원이라고 이렇게 반영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분계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분계는 거꾸로 해놨어요. 아니, 얘를 따로따로 하면은 얘는 차변에 요 부분만 따로 하면 요건 차변에 요거 세 가지를 쪼개면 이렇게 되잖아요. 세 가지 쪼개면 하나를 얘기하면 10개를 잃어버리니까 차변에 투자주식, 대변에 지분법이 그 다음에 차변에 대변에 투자주식, 대변에 차변에 지분법이 차변에 지분법이 대변에 투자주식 이렇게 하면서 자, 요 금액은 뭐냐면은, 요 금액은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자, 요 금액은 상가액, 요 금액은 미시연이익, 이렇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분기하고 2분기는 지금 미시연이익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분계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어디다 반영했어요? 이 자식들이 여기다 이렇게 반영했겠죠. 투자주식 마이너스 20원, 이렇게 했겠죠. 마이너스로 20원, 이렇게. 그렇죠? 자, 지분법이 여기다 뭐 했겠어요? 마이너스 20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B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거기 그 뒤로 넘어오면 21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돼서 써야 되냐면은, 매출도 없어야 되고 매출원가도 없어야 되고 재고자산만 얼마 돼요? 8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법 주식 평가한 것도 없고 이익도 없어야 되죠. 지분법이라는 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 거냐면은 그 밑에 그림 4-6에 이제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개별 재무제표에서 했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거냐면은 그 분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어떤 분계를 했느냐? 거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했던 분계에 보면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차변의 현금 100원, 대변의 매출 100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차변의 매출원가 자, 80원, 대변의 재고자산 80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누가 했어요? A사가 했죠. 그렇죠? 자, B사는 뭘 했냐면, B사가 이걸 했잖아요. B사가 뭘 했냐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했겠죠. 현금 100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B사가 했죠. 자, A사, B사는 요것만 분개한 게 아니라, A사는 지가 지분법 한다고 하나를 더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지분법 한답시고 요 분개를 해놓은 거예요. 요 분개, 차변과 대변의 자, 차변의 지분법이 20원, 대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20원, 요 분계까지 해놨잖아요, A사가, 그렇죠? 자, 이 세 개 분계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연결성에서 뭐야? 어떠한 분계도 해서는 안 됐다, 그런 얘기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분계를 다 안 했어야 되는 거니까, 연결실체 입장에서 볼 때는 회계 처리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 그림에서, 이 그림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개별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각 회사가 한 회계 처리. 오른쪽에 있는 건 연결실제에서 어떤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가? 그럼 두 금액의 차이를 분개하면 뭐가 되나? 그게 연결제고 분개예요. 오류성 기법을 이용하는 그 분개법을 얘기한 거예요. 회사 측 분개, 올바른 분개, 차액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개를 아예 없애버려야겠죠. 자, 없애버릴 때 얘하고 얘를 없앤 건 아까 분개할 때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자, 매출을 100원을 없애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매출원가 80원 없애고 재고자산 20원 없애는 이 분계를 했었죠. 그렇죠? 좀 아까 했던 분계 설명은 요 지분법익으로 한 건 다 빼고 이 나머지 것들만 없애버렸던 분계를 했었던 거라고 여태까지. 근데 이렇게 분개하면 아주 지저분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를 통해서 했을 테고 얘는 내부 거래와 미시연 손익의 제거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계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분계를 취소하게 되면 이 분계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차변의 투자주식 20원, 대변의 지분법익 20원 이렇게 분계를 했겠죠. 이렇게 분계를 해서 이 분계도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분계는 이미 없었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 없었냐면은 준비 단계에서 단기 지분법 이익을 취소할 때 일괄해서 없었어요. 단기 지분법 이익을 취소할 때 여기 요 세 가지 분계를 할 때 자, 차변에 투자 주식, 대변에 지분법 이익 분계를 했었던 걸 어제 했던 그 준비 단계에서 단기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변에 지분법 이익, 대변에 투자 주식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디서 없앤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 없앴던 거예요. 이것도 없애는 게 맞는데 이미 준비 단계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분계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21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 연결제거 분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상계, 내부 미시현이익의 제거, 그 다음에 지분법이익의 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지분법이익의 취소는 준비 단계의 분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그 그림에 다 요약을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있는 문장들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자, 쓰는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이게. 저는 썼으니까 쓰는 것보다는 편할 거 아니겠어요. 읽는 게 아무래도. 자, 210 이거 쓰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도 똑같은 문장이 많이 나와갖고. 자, 이제 2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상향 판매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상향 판매를 생각해 보면 상향 판매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죠. 상향 판매는 B사가 A사한테 팔았다는 걸 제외하고는 똑같겠죠. 그렇죠?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요게 100원, 요게 80원, 요게 20원, 요게 없고, 요게 100원. 이런 상황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분법 이익을 평가할 때 얼마를 꼈어요? 지분율을 곱해야 되죠. 상향 판매니까. 20원을 하지 않고 16원 없었을 거다. 그 얘기가 이렇게 16원을.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꼈어요? 자, 이걸 A사가 한 게 아니죠. 요거를 이번엔 B사가 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누가 했어요? 이건 A사가 한 거예요. 하지만 지분법 이익은 A사가 했죠. A사가 하면서 얼마를 꼈어요? 이거를 16원을 했을 거예요. 16원을. 자, 16원 이렇게 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A사와 B사가 한 요 분계를 없애버려야 되죠. 요 분계를 없애버리는데 그 분계가 이 분계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결론적인 얘기는 하향 판매든 상향 판매든 연결 제거 분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는 연결 제거 분계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이든 상향이든 그런 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분법 이익을 했던 이 분계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 이 분계를 취소하면 어떻게 취소가 돼요? 이렇게 취소가 됐겠죠. 16원씩. 자, 이거 어디서 했어요? 준비 단계에서 이미 했다. 그 얘기예요. 준비 단계에서 단기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면서 했죠. 그러면 연결 제거 분계는 뭐가 된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되죠.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의 제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를 별도로 없애버린다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산이라는 이 분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요건 별도로 한다고 생각해보고 수익과 비용은 항상 쉽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시면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뭐가 되냐면 212페이지에 오면 그림 4-7을 보시면 거기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연결 제거 분계가 돼 있죠. 그 연결 제거 분계라는 것을 그림 4-6과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밖에 없잖아요. 요거를 16원으로 했느냐 20원으로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12페이지의 그림 4-8에서는 하향과 상향을 비교해냈는데 그 분계를 보시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의 제거에 관한 분계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다 동일한 분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걸 이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항상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사가 B사한테 판 하향 판매가 있고, 자, B사가 A사한테 판 상향 판매가 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라고 하는 이 분계를 항상 별도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상계하는 제거 분계를 내부 거래가 발생한 2008년도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은 차변의 매출원가 20원. 자, 대변의 재고자산 20원이갖고 분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향 판매도 똑같은 거예요. 차변의 매출원가 20원, 대변의 재고자산 20원에서 똑같은 거예요. 연결 제거 분계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야. 상향이든 하향이든 관계없이. 자,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요.
다음 연도가 됐으면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이제 1년이 더 지났죠. 1년이 더 지났어요. 자, 1년이 더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걸 이제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1년 더 지난 얘기가 이제 213페이지에 있는 거야. 213페이지에서 1년이 더 지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A사와 B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A사와 B사가. 자, 그런데 A사가 전년도에, 뭐 전년도까지 보여줘야지 좀 편할 테니까. 자, 이제 A사와 B사가 자, 전년도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매출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썼죠. 전년도에 100원, 전년도에 80원 해갖고 이게 20원이 됐을 거예요. 여기 재고자산이라는 금액이 얼마가 있었냐면은 여기 100원이었었죠. 이게 0이고 이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알겠죠? 전년도에 2008년의 일이에요. 전년이 아니죠. 내년이죠. 이게 2008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분법이익이라는 걸 하고 투자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분법이익이라는 걸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1년이 더 지났다 그 얘기예요. 자, 1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분법에 대한 얘기는 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거기는 213페이지 가로 1번 얘기는 여기서 회사가 지분법으로 어떤 회계처리를 했냐 이건 빼고 요 위에 것만 가지고 일단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214페이지부터는 이제 연결제거분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여기는 이 얘기는 이제 빼고 생각해 보세요. 빼고. 자,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요. 이게 2009년이 됐죠. 자, 2009년이 됐는데 이번에도 자, A사와 B사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매출이 있고 자, 매출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가 됐을 때. 자, 다음 연도에 이 회사는 120원에 팔았어요. 외부에다가 자, 120원에 팔았죠. 이 회계연도가 달라져서. 그럼 B사는 그걸 100원에 사왔잖아요. 그죠? 100원에 사왔잖아요. 전년도에. 그 100원에 사온 걸 개별 재무제표에 팔았다고 해서 20원에 이익을 계산했을 거예요. 자, A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도 당연히 없죠. 이게. 자, 그러면 2009년의 입장에서 볼 땐 도대체 뭐가 남았냐라는 건데 2009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8년도에 A사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익경으로 가 있잖아요. 요게 이익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익잉음이라고 하는 계정에 20원이라고 하는 이익이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없지만. 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20원이 이익잉음으로 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되죠. 자, 얼마에 팔았냐면은 자, 이 두 개를 일단 더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더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더하게 되면 얘가 120원이고 얘가 1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원인 거고 자, 얘는 0이고 얘는 20원이 되는 거죠. 이익잉음이. 자,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뭐가 됐었어야 되냐면 매출은 120원이 돼야 돼요. 외부에서 사와서 외부에다 판 거니까 판 거 120원이 되죠. 매출원가는 뭐가 되냐면은 외부에서 사온 금액이 매출원가가 되는데 외부에서 80원에 사왔었잖아요. 이게 100원에 사온 게 아니라 그래서 매출원가는 80원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입장에서 와보니까 A사가 이익잉음에다가 20원을 계산해 놓고 있지만 그거는 이익잉음이 아니었죠. 전년도에 이걸 A사가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건데 전년도에 이건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에 연결재무계를 이미 다 해줬는데 예? 전년도에 저걸 다 해줬잖아요. 2008년에 A사와 B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산한 다음에 여기다 연결재무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매출 100원도 취소했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80원도 취소했고 다 취소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2009년도에 와보니까 A사와 B사부로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니까 재무제표를 줬어요. 그걸 합산했다고 얘가. 그런데 이 개별재무제표에는 요 분계를 요거 우리가 전년도에 수정했던 이거를 여기다 반영을 안 해놓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반영해놓고 있더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법 생각을 하세요. 세법에서 그나마 세법은 좀 더 잘하니까 세법에서 우리가 가서 기업회계상으로 회사가 회계처리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얘를 과세도로 다 수정했잖아요. 과세도로 수정하기 위해서 뭐랬냐면 입금산입, 손금산입 이런 걸 다 했죠. 그렇죠?
이걸 해놓고 이거를 회사가 개별재무제표의 장부에 반영했더라면 다음 연도에 가서 요거에 대한 다음 연도에 연결적 그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유보냐 마이너스 유보나 이런 것들을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세법에서 유보 사항들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장부상 딱 반영했더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만 중소기업들 해보면 그 큰 기업 말고 외관법 말고 조그만 기업들은 외관법 대상이 아니니까 외관법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전부 다 뭘로 하는 거냐면은 전부 다 세법대로 해요, 회계 처리를. 세법대로 하게 되면 세법대로 계산한 세전당기 순이익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 조정해서 세금 곱한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법 기준으로 다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 범칙금 낸 거 이런 걸 비용 처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해야죠. 비용 처리했는데 그것이 손금물산임이기 때문에 그런 영구적 차이들만 다 조정하면 사회 유출 사항들만 조정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득이 계산되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외관법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유보라는 사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 보면은 유보상을 꼭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뭐하러 만드냐고. 그냥 세법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내가 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세법대로 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딱 한마디. 그래야지 세무조정할 게 있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줬는데 세무조정 계산서가 다 백지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러 감가상각보다 약간 틀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렇죠. 이게 예? 이 얘기는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디 얘기다 말았어. 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반영을 안 해놨잖아요. 반영을 안 한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더 해야 된다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분계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또. 그렇죠? 여기다 똑같이 또 해야 된다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매출과 매출원가가 요 개별재무제표는 지금 뭘로 가 있어요? 여기 이익이익으로 가 있다고, 이익이익금. 그죠? 이게 장부가 이미 마감돼서 없으니까 얘가 이익이익으로 가 있어요. 그 이익이익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익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익. 그러면 이제 이익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재고분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요 100원이라고 매출은 뭐 똑같이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100원에서 80원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20원에서 0으로 수정해야 되죠. 걔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틀린 게. 그래서 이 분계를 해보면 이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에 자 뭐가 분계되냐면은 자 매출원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 줄어들어요? 20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20원이었던 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20원이라고 계산돼 있는데 요 금액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0으로. 그래서 그걸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0원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연결제거 분계가 된 거예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다시 해보면 자, 오류수정 기법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오류수정 기법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기초재고가 있고 자, 단기 매입이고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009년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8년도에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원의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었어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얘가 과대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정 분계를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정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다음 연도에 와도 역시 전기말재고자산은 역시 과대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과대계상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면 자 20원이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20원을 줄여야 되죠. 예? 과대계상되니까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돼 있죠. 똑같이.
자, 얘가 20원 과대됐으니까 전년도의 매출원가가 20원 과소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걸 수정분계를 해보세요. 자,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기말재고산에 미친 영향은 없고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이 20원 과대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분계를 할 때 이렇게 되죠. 매출원가 과대됐으니까 매출원가 20원을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금액은 뭐냐면 전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잖아요. 전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전기오류성손익이죠. 그렇죠? 하지만 회사가 오류를 범한 적은 없어요. 그건 오류는 아니죠. 회사가 재별제목표는 제대로 한 거니까. 다만 이 금액이 이익경험이 잘못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경험을 여기다가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20원을 이렇게 수정하게 되죠. 그러면 저기 있는 요 연결제거 분기하고 똑같은 연결제거 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제거 분기 이것만 하면 되나? 아니죠. 이것들이 지분법도 할 줄 모르면서 했잖아요. 지분법도. 그렇죠? 지분법 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213페이지에 있는 이번에 내부거래가 발생한 25년도에 있는 가로 1번의 내부 미실현위기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분계만 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2분계만 하면. 그래서 그거를 214페이지에 보면 그림 4-9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3자가 2008년에 지배회사한테 팔았는데 80원에 팔았죠. 근데 그거를 1년이 지난 2009년에 120원에 팔았으니까 2009년에 매출로 기록할 금액은 120원이 돼야 되고 매출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2008년에 구입한 금액 80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취소할 수 없죠. 매출과 매출원가는 계정이 지금은 없다 그 얘기예요. 장부상 마감돼서 다 이익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그 제일 밑에 그림에 보시면 2008년도에 인식한 이익경으로 인식되어 있는 금액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이익경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 계정이잖아요. 전년도 계정. 전년도 계정이니까 전년도 매출, 전년도 매출원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네? 80원, 100원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전년도 계정, 이거는 올해 계정이니까 이걸 네팅해서 이게 이익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여금 2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보면은 이제 214페이지만 그럼 연결제거 분계를 뭘 해야 되나 그런죠. 자, 회사는 연결제거 분계를 2개를 했어요. 지분법을 할 때. 자, 지분법 할 때 뭘 했냐면은 이렇게 2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나? 그림은 간단해서 안 그려놨구나.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익경험이라는 금액이 20원까지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익경험이 돼 있다는 거 아까 저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뭘 했어요? 지분법 이익을 하는 분계를 2번 했죠. 전년도에는 미실현됐다고 분계를 한 번 이렇게 하고 전년도에는 미실현됐다고 이렇게 하고 차변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했죠. 차변과 대변에 뭐라고 했겠어요? 전년도에 지분법 이익 20원 대변에 투자수익 20원 이렇게 분계를 했겠죠. 이게 2008년에. 자, 2009년에 자기가 지분법을 안다고 또 이렇게 분계를 했죠.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 20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 20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분계를 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계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2008년도 분계는 얘는 장부가 마감됐으니까 이미 이익경으로 가 있죠. 그렇죠? 얘는 아직 장부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분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2개의 분계도 같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 미실현 손익 때문에 이 2개의 분계를 같이 했잖아요, 회사가. 이 2개의 분계도 같이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개의 분계를 같이 없앤다면, 자, 일단, 자, 회사 측에서 한 저 2개의 분계가 있어요. 저 2개의 분계를 없애보세요. 자, 그러면 2008년도의 분계를 없애보세요. 저걸 거꾸로 분계를 해야 되죠. 차변에 투자 주식 20원, 대변에 이익잉여금 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취소하는 분계. 그 다음에 2009년도 것도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 2009년도 거를 취소하는 분계. 2009년도 거를 취소하는 분계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차변에 지분법 이익, 자, 20원, 대변에 투자 주식 20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분계가 215페이지에 있는 거의 중간에 있는 분계예요. 거기 21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분계는 2008년도에 회사가 내부 미실현 이익을 제거한다고 차변에 지분법 이익, 대변에 투자 주식 했던 그 분계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그게 실현됐다고 차변에 투자 주식, 대변에 지분법 이렇게 한 분계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분계가 다 보면 가운데 박스에 있는 분계에서는 이 회사 간 요 두 개의 분계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계를 해야만 연결제가 분계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분계를 하게 되면 요 분계를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차변의 이익잉여금 20원, 대변의 매출원가 20원 이런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2009년도에 연결제거 분계가 있어요. 자, 얘는 준비 단계에서 없었다 그 얘기예요. 네? 준비 단계에서 없었잖아요. 준비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단기 지분법 이익을 취소한다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전기권 안 했었죠. 우리는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느라고 전년도 했던 분계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A사와 B사의 재무제표 합쳐놓고 2008년도에 할 때는 이걸 없애는 분계를 여기다 했죠. 준비 단계에서 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왔을 때는 요 두 개의 A사와 B사의 재무제표에 더한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느라고 올해 와보니까 2009년도에 와보니까 2분계, 2분계 두 개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2분계, 전년도에 연결제거 분계를 작성할 때 연결제거 분계를 없앴던 2분계는 올해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한다고 취득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한다고 얘기했다면 얘도 같이 없었을 텐데 기초 시점에서 하느라고 얘를 안 없앴다고요. 자, 그러면 얘를 안 없었는데 안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한 분계는 얘는 준비 단계에서 했다고 하면 했으니까 분계가 요거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분계만 하게 되면 2분계가 붕 뜨잖아요. 2분계를 어디서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2분계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2분계를 할 데가. 그래서 지금 분계를 할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분계를 합하게 되면 여기는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상쇄돼 버리죠. 그래서 차변의 투자수익,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사람들이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쯤에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어요. 왜 지분법에 연결하게 되면 차변의 투자수익, 대변의 매출원가가 되냐 이러는데 안 알려줬어요. 아, 그걸 글로 어떻게 써요? 아, 그 질문 답변 코너에다 물어봤는데 이걸 글로 언제 써요? 예. 그래서 그냥 올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냥 그랬는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뭐가 된 거예요? 매출원가 20원이고 여기다가 이익잉여금 2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이 지분법을 하면서 얘를 이미 전년도에 이미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년도에 차변의 지분법 이익, 대변의 투자수익 이렇게 분계했잖아요. 그렇죠? 그 분계를 하면서 이미 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줄이게 되면 이중으로 줄잖아요. 이중으로 준다니까요? 이중으로 줄기 때문에 요 금액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투자수익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나타나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이 지분법 할 때 반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다 투자수익으로 바꾸면 그게 연결제거 분계가 돼요. 이게 실현에 관한 연결제거 분계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전기 미시연 손익이 실현되는 연결제거 분계란 차변의 투자수익 20원, 대변에 뭐가 돼요? 매출원가 2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215페이지에 오면은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분계가 차변의 지분법 정투자식,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됐어요.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최종적 분계고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그냥 하얀색으로만 박스만 쳐져 있는 것들은 중간 단계 분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론적인 분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16페이지에 오면 그림 4-6을 보시면, 4-10을 보시면, 4-10에서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회사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지분법 주식, 차변의 지분법 주식, 대변의 지분법이 이 분계를 했는데, 연결 실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매출원가라는 분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분계를, 차이를 분계를 해보면 그 밑에 있는 분계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16페이지만 상향 판매가 있는데, 그러면 상향 판매는 어떻게 되나? 자, 상향 판매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얘를 이 분계를 할 때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게 얼마만 반영되냐면 16원만 반영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16원만. 그 중에 4원은 어디로 갔겠어요? 4원은 소수주 지분으로 갔겠죠. 그래서 상향 판매에서는 16원만 반영하고 있다고 얘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이 소수주 지분으로 4원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는 여기 와갖고는 분계를 할 때 요 이익이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20원을 다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이익에다가 얼마를 써야 돼요? 이익이익에다가는 16원만 써야 되고 나머지 4원은 소수주지분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향 판매 경우를 예를 들어놨지만 거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216페이지에 오면 그냥 단순 합산액에 관한 분계. 이 경우는 20원이죠. 상향 판매가 거꾸로 된 거니까 이렇게 요게 120원, 100원. 요게 얼마 됐어요? 요게 없고 이익이익이 요게 이제 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익으로는 20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익이익 20원을 거기 216페이지에 오면 종속회사가 이익이익이 2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17페이지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연결제거 분계를 할 때 제일 위에 보면 차변에 이익이익 대변에 매출원가 해갖고 원래는 여기다 2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 써놓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한편 그게 되죠. 그 박스 첫 번째 박스 분계 바로 밑에 보시면 217페이지에 한편 연결 대체대표에서는 종속회사의 이익이익 중 소수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수주지분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렇죠? 지배회사 지분율이 80%라면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재고상 거래로 인하여 2008년도에 인식한 이익 20원은 기초이익염에 반영되어 투자수익과 상계되거나 소수주지분으로 대체된다. 즉 내부 미실현이익 중 지배회사 지분액 16원은 투자수익과 상계되고 소수주지분액 4원은 소수주지분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잠깐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익염에는 요 20원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요게 요 20원이. 그럼 요 20원으로 돼 있는 이 금액 중에 일부는 여기는 투자수익과 상계되는 거죠. 이렇게. 일부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게 소수주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계 제거할 때. 그러면 이게 투자식으로 갈 때 투자식으로 얼마로 가 있었겠어요? 투자식으로 16원, 소수지분으로 4원 이렇게 가 있겠죠? 이렇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안분이 돼 있는데, 이게 안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이게. 안분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작년도에 없었던 건데, 개별 재무제표 하느라고 20원 얘기 돼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6원도 없어야 되고 4원도 없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를 할 때는 20원과 16원과 4원을 계산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를 할 때는 미실현됐는지 실현됐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기초이익염을 그냥 갖고 간다고요. 이게 실현됐든 미실현됐든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직접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금액이 얼마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0이.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을 여기다 소수지분을 20원을 쓰게 됨으로써 여기 소수지분이 4원이 과대 계상된다고요. 그 4원을 다시 줄여야 돼요. 4원을 다시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4원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게 소수지분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파역 어렵다니까요. 자, 더 쉬운 방법이 있죠. 그냥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16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분법 주식과 서로 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분법 주식이라는 게 이게 16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익잉여금 16원이 돼 있고 여기 이제 4원이라는 게 소수지분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분계를 네팅하게 되면 요 금액과 요 금액과 네팅이 돼 버리니까 요 금액이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16원 이렇게 된 거죠. 자, 분계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외우라 그러겠지만 매출원가가 이게 20원이 있는데 차변에 이익염이라고 써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가법하에 연결을 한다면 그냥 이익염이라고 써서 끝낼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익염이라고 하는 것이 지분법하에 연결할 때는 전기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분법을 하면서 이미 다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금액이 어디로 갔냐면 투자주식으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투자주식에서 그 금액을 이렇게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분계와 여기 있는 분계를 상계하는 그 분계예요. 네팅하는 분계. 그런데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16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4원은 누가 있느냐? 소수주주가 숨어서 지분법 평가했죠. 그걸 우리가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주주 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상향 판매에 대한 연결 제거 분계도 하향 판매에 대한 연결 제거 분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틀려지는 거냐면 얘만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20원이라는 것까지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투자 수익이라고 써져 있는 요 중에서 지배회사가 투자 수익의 16원만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4원은 소수주 지분에 부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이 이게 16,000원이 되고 이게 4원이 이게 소수주 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향과 상향이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 자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분계는 똑같고 그게 다음 연도에 실현됐을 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 계정들만 뭘로 갔냐면은 투자식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저런 걸 다 일일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건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고 이제 과정상에서 이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시험 문제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투자식인데 네팅하고 이렇게 풀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풀어요. 그냥 이렇게 푼다고요. 투자식이 있으면 하향 판매면 여기 이익염이 있으면 그 하향 판매는 이익염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분법 할 때 반영됐으니까 투자수익이라고 쓰고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그걸 지분 비율로 나눈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자, 이 분계들을 이제 보자마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을 이제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20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림 4-11에 보면 내부 미시현 손익의 실현에 대한 상향 판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놓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하향 판매에서의 내부 미시현 손익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과 달라지는 점은 지분법 주식과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연결 제거 분계로 나눴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예. 그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20페이지에 보면 그림 4-12를 보시면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의 내부 미시현 손익의 실현분을 비교해 놨는데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차이점이 거의 없죠. 예? 우리가 이제 단기 지분법이계 취소라고 하는 준비 단계 사는 분계는 지분법이계 취소를 별도로 할 거니까 거기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20원이든 16원이든 단기 지분법익을 한꺼번에 일괄 취소할 거니까 중요한 문제는 걔가 아니고 그 위에는 내부 미시현 손익의 실현에 관한 분계인데 이 분계가 금액적으로 이런 차이만 보인다는 거예요. 20원과 16대 4라고 하는. 예? 이게 지분비율이 60%다 그러면 6대 4가 되고 50%면 5대 5가 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 비율로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에 오면 3번에 보면 재고산 거래 기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내부거래가 발생한 이후 회계연도에 내부 미실현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내는데 뭐 출제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얘가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안 팔리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자, 안 팔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다음 연도가 됐는데, 2009년이 됐잖아요. 자, 2009년이 됐는데, 자, 이제 A사와 B사가 있죠. 그런데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안 팔렸으니까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출원가도 역시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고자산이 얼마로 계산되냐면, B사가 계속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A사는 뭘 했냐면, 그걸 이익염이라는 금액에다 보유하고 있겠죠. 20원이라는 금액을. 전년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으니까 개별재무제표에서 그 금액의 장부가 마감돼서 이익염으로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외부에서 재고자산을 사왔을 때는 80원에 사왔으니까 여기는 이 재고자산은 얼마로 보고가 돼야 돼요? 80원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익염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A사가 B사한테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익염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전년도에 판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재고자산을 20원을 없애고 이익잉여금을 20원 없애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안 팔렸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10년이 됐을 때, 자, 안 팔렸다고 하면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연도에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안 팔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팔렸다고 하면 뭐 이 얘기거든요. 자,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 이렇게 이익법을 이용하면 자, 2008년도에 기말재고자산이 2만 원이 과대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자산이 2만 원이 과대계상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기말재고자산이 계속 2만 원이 과대계상돼 있는 거예요. 안 팔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 미칭항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도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연결제거 분계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류성 분계를 해보면
기말 재고자산이 20원 과대 계산되어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요. 재고자산을 20원을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년도 계정이잖아요. 전년도에 매출원가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손익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전기 오류성 손익인데 오류를 범한 적은 없으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서 20원이 되면 되죠. 그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분법 할 때 또 반영을 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얘가 투자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제 이게 투자주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거래한 미시현 손익의 제거에서는 다 투자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법 할 때 전년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차변에 투자주식, 대변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 분기와 요거 분기를 합한 거라고. 책에다 모든 챕터별로 모든 과정별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설명을 많이 했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똑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학원 오는 길과 학원에서 집에 가는 길이 다르다고. 거의 그 정도는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래서 분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가면 쪼개면 되는 거죠.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변의 투자주식, 소수주 지분, 자, 16대 4. 자, 대변의 매출원가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기법을 이용했냐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는 회사 측 분개와 올바른 분개를 해서 수정하는 기법을 사용했고, 그렇잖아요. A사와 B사가 이 자식들이 무슨 분개를 했나?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두 개의 차이를 분개한다.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잠깐 설명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금액들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떤 금액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관심법인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진짜 관심법이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약간 이게 구성화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기법은 뭐냐면 오류 수정해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액을 수정하는 기법을 사용한 거고, 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쟤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부 거래가 발생한 이후 연도에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224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24페이지에 오면 이제 재고자산 거래가 각 회계 연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계산하겠어요? 그래야지 독립이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나 또는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고 단기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각에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플러스 전기 실현분 미실현분 실현분 막 하다 보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딱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A사 플러스 자 0.8B 마이너스 상각액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B 0.2B 곱하 마이너스 상각액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요 A와 이제 B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A와 B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해 보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예가 이제 거기 225페이지에 거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독립이익의 계산이라는 게. 자, 그거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뭘 이용한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오류수정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독립이익을 계산하는 이 표가 오류수정표예요, 그냥. 그런데 오류수정표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류수정표는 몇 회계연도에 걸친 걸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7년분, 2008년분, 2009년분. 여기서는 단기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단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오류수정표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다만 회사가 둘이에요. A사와 B사 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08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08년에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회사는 이익을 보고했어요. 자,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생각해 보죠. 자, 이제 A와 B가 있어요. 자, 이제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자, 이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자,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A사는 B사한테 재고자산을 팔았죠. 지금 80원짜리를 1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매출 총이익으로 얼마를 계산했냐면 매출 총이익으로 얼마를 계산했어요? 20원을 계산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지분법 이익을 취소한답시고 지분법 이익에서 마이너스 20원 했죠, 다시. 자, 지분법 이익에서 마이너스 20원을 겠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B사도 보고된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죠. 얼마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 있는 225페이지에 거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요거만 썼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그냥 00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가 있었다고 그냥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분법 이익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면서 차변의 지분법 이익, 대변의 투자 수익 이렇게 하면서 지분법 이익이 취소됐죠. 분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차변과 대변에 여기다 지분법 이익이라는 금액을 요게 20원을 이렇게 취소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취소한 게 이제 거꾸로니까 이쪽에다 20원 이렇게 된 거죠. 지분법 이익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분법 이익 20원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이익인데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있는데 저 매출 총이익 20원은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매출 총이익을 재고자산 관련된 저 매출 총이익을 이걸 미실현이익이라고 봐서 요 미실현이익을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 얘하고 얘가 사라지니까 이 거래가 아예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금액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디부터 쓰는 거냐면 요 위에 건 안 쓰고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다 해놨잖아요. 파란색 박스로 해놓으면서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독립이익을 계산할 때는 자, A사와 B사의 보고된 당기순을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지분법 이익을 가장 먼저 취소하는 걸 먼저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여기다 쓸 건가 여기다 쓸 건가를 정하면 되죠. 하향 판매면 여기다 쓰고 상향 판매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됐어요. 이제 2009년이 됐죠. 2009년이 됐는데 이제 A사와 B사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2009년이 됐는데 자, 2009년에는 A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B사는 외부에다 팔면서 20원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분법 이익을 취소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 지분법 이익을 다시 계산했죠. 실현시킨다고. 개별재무제표에서. 그게 225페이지에 있는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서 2009년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이렇게 있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를 해야 되죠. 이렇게. 지분법 이익의 취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미실현 손익이 있어요. 자, 전년도에 미실현됐던 요 20원의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실현됐잖아요. 자, 실현됐으니까 여기다가 20원을 이렇게 실현시키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20원을 다시 실현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독립이익이 되는 건데 자, 요걸 써보세요. 요걸. 자, 요걸 써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금액으로 써보면 얼마 됐어요? 다른 건 다 0이라고 생각하고 금액으로 써보세요. 0이라고 생각하고 금액으로 써보면 얘가 0, 0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뭐가 돼요? 0, 0 이렇게 되죠? 틀림없이 개별재무제표는 매출 총액을 계산했는데 0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쪽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이쪽에서는 요게 20원이하고 20원인데 얘를 없애버렸지만 얘하고 얘를 없애버렸지만 다시 얘가 생겨나서 뭐가 됐어요? 20원이 됐죠? 여기도 20원이 됐죠?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이익이 40원이 된 거예요. 이익이 40원이라는 얘기 뭐예요? 80원에 사왔던 걸 120원에 팔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이런 산식을 이용해서 일괄 계산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게 재고자산 거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부 거래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내부 거래가 너무 많으면 이걸 여기다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써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향은 무조건 여기다가 상향은 무조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독립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건 상향 판매예요. 달라진 건 뭐냐면은
종속회사가 쓰는 것일 뿐이에요. 종속회사 쪽에다 쓰는 것이 상향 판매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예제 1번이 있는데, 자, 예제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226페이지에 보면, 자, 2008년 1월 1일 날, 12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자, 요구사항 1번에서는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재고상 거래는 굳이 우리가 저는 연결재고 분계를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중고회계에서 지분법 할 때부터 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008년과 2009년도를 다 계산을 하니까, 자, 2008년도에 이걸 계산하는 거죠. 2008년도에 A사와 B사의 독립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거의 가로 3번에 보면 2008년도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A사가 15,000원, B사가 10,000원이에요. A사가 15,000원, B사가 10,000원이죠. 이게 보고된 당기순이익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자, 지분법 이익이 4,400원이죠. 2008년도께. 자, 지분법 이익 4,400원을 일단 먼저 취소하는 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취소하죠. 이렇게. 자, 거기다가 이제 뭘 쓰는 거냐면은 거기다가 가로 2번에 보면 미실현 이익이 있는데 A사는 B사의 재고산을 판매했는데 2008년 말에 기말 재고자산을 1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20%니까 2,000원이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재고산 관련된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자, 미실현이익은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에 2,000원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미실현이익을 계산해보고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요 2,000원은 요 15,000원에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15,000원에 반영되는 거죠. 여기다 2,000원이 그 금액을 다시 줄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독립이익이 계산돼요. 그러면 15,000원에다가 6,400원을 빼게 되면 얼마 되면 8,6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냐면 이쪽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 계산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예제 1번에 가로 1번에 있는 투자 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 차익이라는 게 요 12만 원에다가 자, 마이너스 순자한 장부가액이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본금 10만 원과 이익경험 3만 원이니까 여기 10만 원 플러스 이익경험 3만 원 이렇게 더하죠. 요 13만 원에다가 다 지분율 몇 퍼센트를 곱하냐면은 지분율 80%를 곱하죠. 그럼 얼마냐면 16,000원의 투자 차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 투자 차익을 그 문제에서는 10년간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있어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내 거 8,600원에다가 이렇게 자, 종속회사 거 10,000원 곱하기 지분율 80%. 자, 마이너스 상가액 16,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5,000원이 돼요. 당연히 개별 당기 순이익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있는데,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독립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액인데 상가액이 없으니까 여기 2,000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이렇게 계산됐죠. 자, 이제 다음 연도를 해보세요. 자, 다음 연도가 되어 있으면 이제 2009년이 되어 있죠. 자, 이제 2009년이 됐으면, 자, 2009년도에, 이번에도 이제 A사와 B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009년도에 보고된 단계 순이익은 거의 가로 3번에 보시면, 자료 가로 3번에 보면, 단계 순이익이 3만원과 2만원이잖아요. 보고된 단계 순이익이, 여기가 3만원이고, 여기가 2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법 이익을 먼저 취소를 해야 되죠. 자, 지분법 이익이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지분법 이익이 1,400원이라고 하니까, 1,400원을 먼저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미실현됐잖아요. 그게 다음 연도에 실현됐다고요. 실현됐다는 얘기는 이제 팔렸다는 얘기니까 이 재고자산이 실현됐으니까 2,000원 이렇게 실현된 거예요. 예? 전년도에 마이너스 했던 것이 이번에는 플러스 돼야지 실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 거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은 2009년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2만 원이 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30%예요. 이번엔 6,000원이죠. 단기 재고자산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그게 6,000원인 거예요. 6,000원은 이번에 미실현 됐으니까 마이너스를 하죠. 그렇죠?
자, 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 이걸 2,000원을 더 해야 되는지? 전년도에 미시연돼서 마이너스를 했던 것이 올해 와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개별 재무제표에는 그 2,000원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120원에 팔았잖아요. 100원짜리를. 근데 개별 재무제표에는 20원이라고 계산돼 있는데 실제로는 120원을 80원짜리를 판 거니까 40원이 돼야 되기 위해서 요 미시연이 이걸 이렇게 20원을 늘려줌으로써 실현시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기 2,000원이.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걸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독립이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독립이익이 228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이익이 15,600원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건 자기 거 15,600원 플러스 종속회사의 당기 순이익 독립이익 2만 원 곱하기 80% 마이너스 상가액 16,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되죠. 그럼 이게 얼마 되냐면은 3만 원이 계산돼요. 예? 여기 요 금액이랑 똑같다니까요.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것은 요거죠. 2만 원 곱하기 지분율 20% 마이너스 상가액 없죠. 그래서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시면 이 독립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면 굉장히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을. 그래서 계산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고된 당기순이익을 주지를 않는다고요. 뭘 주냐면 요걸 줘요. 이렇게. 요만큼을 네팅한 금에 지분법이 반영전 순이익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지분법이 반영전 순이익에다가 고려하면 되겠죠.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분법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를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법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요 15,500원을 쪼개면 되는 거예요. 15,600원을 자, 요게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를 네팅한 금액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면 얼마가 되냐면은 19,600원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5,600원은 19,600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요거잖아요. 2,000원과 6,000원이잖아요. 2,000원 마이너스 6,000원 이렇게 되는 게 15,600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다가 뒤에 있는 걸 2만 원 곱하기 지분율 80% 마이너스 자, 16,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래서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분법이익이 얼마겠어요? 요만큼이죠. 요게 지분법이익인 거예요. 개별재무제표상에. 그래서 개별재무제표상의 지분법이익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게 지분법이익이에요. 예? 요 금액 플러스 요거 빼고 얘는 빼고 이거 플러스 요거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한가계 이 지분법이익이라고. 그러면 이런 방식을 이용할 때 많이 지분법이익을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지배회사 지분순이익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사채거래, 기계장치거래가 서너 개가 상향, 하향으로 나눠져 갖고 7, 8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꼭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상향이 된다. 그럼 뭐만 다르겠어요? 상향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요 금액이 요 2,000원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금액이 얼마로 바뀌냐면 이게 1,600원이 되는 거고 이쪽 금액은 얼마냐면 8,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1,600원. 이게 얼마로 바뀌어요? 이게 8,000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15,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분법익도 달라졌으니까 이거 다르겠으면은 금액이 다르겠죠. 거기 227페이지에 거기 3번에 보면 지분법익이 이번에 4,800원이 된 거잖아요. 4,800원. 그러면 이게 1,20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1,200원을 쓰고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달라지는 점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은 하향 판매라면 여기다 쓰고 상향 판매라면 여기다 쓴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는 뭐 꼭 안 그런데 이런 얘기들. 아까 보면은 이제 이게 차변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이렇게 상계 제거하거든요. 대변에. 아까 수익 비용의 상계 제거 있잖아요. 그러면 A사가 B사한테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100원에 팔았으니까 판 걸 전부 다 이렇게 없앴잖아요. 이게 실현됐다고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매출은 A사의 매출이고 이 매출원가는 B사의 매출원가거든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곧 이런 의구심이 탁 도달하게 돼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틀림없이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를 했을 때도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를 하게 되면 지금 A사의 매출과 B사의 매출 원가를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이익을 계산할 때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 여기서 매출 100원 없애고 여기서 매출 원가 100원을 이렇게 없애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 곧 도달하게 돼요. 예?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곧 도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 회사가 다른 회사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회사는 같은 회사라니까요. 같은 회사인데 무슨 A사의 매출, B사의 매출 원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사의 매출, B사의 매출 원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A사, B사가 각각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결 실체는 하나의 회사일 뿐이에요. 여기서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느냐를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 있는데 요 금액을 A사가 만약에 발생시키는 거면 다 A사 줄 거고 그 다음에 B사가 발생한 거는 소수주와 둘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A사의 장부에 계산되어 있느냐 B사의 장부에 계산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A사 장부, 이건 B사 장부. 그러니까 A사 장부에 계산된 거는 이쪽에서 없애고 B사 장부에 계산된 건 이쪽에서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져요. 오늘 갑자기 몇 년 전에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안 들 수도 있고 나만 들 수도 있고 저만 들 수도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연결이 다 거짓말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거짓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갑자기 이건 A 사건, 이건 B 사건. 그럼 A 사건 여기, B 사건 여기. 왜 안 그럴까? 자,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얘기했잖아요. 두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회사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니까 누가 계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이 연결 실체에서 얼마의 미실현 손익이 발생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 원가가 똑같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실현 손익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연결 제거 분계를 해서 대차를 맞춰요. 대차를 맞추는데 대차가 당연히 맞겠죠. 근데 연결 제거 분계를 했을 때 손익계산서정이고 대차 비교정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정들을 다 네팅했더니만 잔액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게 미실현 손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손익계산서정을 두 개를 네팅했더니만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정을 네팅했을 때가 미실현 손익이에요. 기말연재 미실현 이익들도 계산할 수 있는데 분계만 보면 기말연재 미실현 이익이 얼마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연결제거 분계를 해보면 연결제거 분계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거기 이제 228페이지에 2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구사항 2번에 보면 요구사항 1의 자료를 이용해서 2008년과 2009년도에 연결제거 발생한 연결제거 분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연결제거 분계를 하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분법이기 취소를 가장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분법이기 취소를 2008년도에 연결제거 분계를 해본다면 2008년도에 연결제거 분계할 때 제일 먼저 준비 단계에서 차변의 지분법이기 취소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차변의 지분법이익 재변의 투자수익 하고 그거부터 없애야 되는데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자 지분법이익이 4,400원이 있잖아요.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지분법이익 2008년도께 여기가 4,400원이죠. 4,4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분계를 한 거죠.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시면 2008년도에 매출액이 4만 원이에요. 자, 그 매출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만 원이 기말재고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실현과 미실현으로 구분하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매출이 있었던 금액을 매출 4만 원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기말재고자산이 만 원이 있는데 만 원 중에서 미실현이익이 2천 원이잖아요. 그 만 원에 2천 원이라는 미실현이익은 재고자산이 과대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재고자산을 얼마로 없애야 돼요? 2,000원을 이렇게 없애죠. 과대계상된 재고자산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다가 매출원가를 이렇게 쓰면 되죠. 2,000원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할 때 어떻게 상계 제거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종속회사에 자본이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자본금 10만 원과 이익잉여금 3만 원으로 되어 있죠. 기초금액이. 그러면 여기 자본금이 여기 10만 원, 여기 이익잉여금 3만 원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3만 원으로. 그러면 지분법적인 투자수익이 얼마 되냐면 여기 이제 기초금액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 요구사항 1번에 보면은 기말장부가액이 2008년도 말에 12만 4,400원이니까 12만 4,400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여기 있는 지분법이 4,400원을 취소해서 주식이 줄었으니까 여기 4,4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없으니까 영업권이 되죠. 영업권은 취득 시점이니까 취득일 현재 영업권이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주지분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분율 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분율이 20%니까 26,000원에 소수주지분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영업권 상각비를 계산하죠. 영업권 상각비가 이거 이제 1,600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영업권이 얼마 되냐면 1,600원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주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번의 준비 단계. 자, 이게 2번의 내부 거래와 미시한 손익의 제거. 이게 3번의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 그다음에 4번의 소수주지분 순이익의 이익잉여금의 소수주지분 대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지분 순이익은 그 227페이지 제일 밑에 계산해 놨으니까 2,000원이라고 계산해 놨으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가 있는 이 소수지분 순이익 2,000원을 대변에 소수지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소수지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이렇게 더하면 소수지분이 28,000원이 계산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풀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렇게 풀면 되죠. 한참 걸려서. 이게 그렇게 풀 시간이 없어요.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그 소수지분을 계산하는 그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지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자본 쪽은 전부 다 그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연결제공 경우 그냥 잘하면 더하고 빼고 하면 다 계산이 되죠 뭐든지 다. 연결제공을 다 해놓고 예? 자산을 계산하라고 하든 부채를 계산하라고 하든 자본을 계산하라고 하든 수익을 계산하라고 하든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든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한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연결제공이 있는 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이게. 그런데 그거 풀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 예? 그 2차 문제집에 있는 그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세요. 거기가 2페이지로 돼 있는데, 2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 2페이지로 돼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활짝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문제만. 그 연결 문제만 3페이지예요. 그게 15점이에요. 그걸 18분 동안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18분 동안 그걸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이렇게 하고 못 풀어요. 네?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느냐? 그냥 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전혀 풀지를 못할 거예요, 이게. 시간 내에.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분계를 알아야지 뭐 더하든지 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분계는 그냥 기초적인 것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분계할 줄 아니까 이제 됐어. 이제 자, 논리적인 과정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러는데 하나도 안 풀려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연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중압감이 확 밀려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돼 있어요. 다음 연도가 되면 금액이 이렇게만 바뀔 뿐이잖아요. 다음 연도에 보면 지분법이 이게 바뀌었죠?
이게 얼마 된 거예요? 1,400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분법이 이게. 거의 2008년도에 2009년도 걸 보면 226페이지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지분법이 1,400원이잖아요. 1,400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부 거래와 미시간 손익의 제거가 있는데 이때 전년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상계 제거했던 분계도 올해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분계 줬는데 회사가 반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했던 분계를 얘를 또 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는 이미 장부가 다 마감돼서 어디로 가 있어요? 이익경으로 다 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익잉여금, 얘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는 다음 년도에 누적해서 분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년도 거는 다 잊고 올해 것만 다시 분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제거는 단기분만 한다. 전기 거는 이미 다 조정돼서 끝났다는 거야. 일종의 뭐 자동 조정 오류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매출액 6만 원과 6만 원을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죠. 6만 원과 6만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하지만 미시현 손익의 제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잖아요. 이 미시현 손익의 제거는 자, 전년도 것이 실현됐으니까 전년도가 실현되게 되면 분계가 이렇게 되죠. 전년도가 실현되게 되면 여기에 매출원가 여기에 2,000원이 되고 여기다가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 대변의 매출원가. 그러면 분계를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법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분계를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건데 이 얘기 알려주면 또 외웠다 그럴 텐데. 예?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의 문제죠. 휴머니즘. 제게 H는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 있잖아 이게.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 H를 하나씩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죠. 힐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임건택 감독에게 H는 역사다. 그러면서 이상한 음악을 막 나오죠 이게 소리. 그렇죠? 여자 감독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들의 역사는 허스토리잖아요. 그럼 몰랐단 말이에요. 아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유순신이라고 헤드헌터 회사 사람인가 보죠. 처음 보는 사람 등장시켜놓고는 누군지 알아야지 그게 휴먼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윤도현? 윤도현에게 걔는 열정이다. 그랬는데 이게 열정이에요? 뜨거운 것이? 아이, 윤도현 그 자식.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하나 갖고, 응원가 하나 들고 나와갖고는 그걸 노래라고, 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시험 볼 때도. 시험 볼 때도 결정적인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안 나. 4가지를 써라 그러면 딱 3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꼭 기억나는 거 3개를 꼭 써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쓰라 그러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예?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문열인가? 이문열 아니? 누구지? 그 작가 하나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최인호가 누군지 모르죠. 유명한 소설가 있어요. 제가 그 소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네. 최인호의 소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끼리 이렇게 데이트하는 소설이에요. 그때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이죠. 아니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 생각이 나네. 제게 H는 휴머니즘이에요. 각자의 H를 하나씩. 자, 이제 분계 기법을 하셔야 돼요. 이 분계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해 연결제거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틀림없이 외우라 그랬다 그럴 텐데.
자,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분계를 할 때는 이 분계와 똑같은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계를 똑같은 분계를 하는데 다음 연도 넘어갈 때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걸 수정할 때 전년도와 똑같은 분계를 하는데 손익계산서 개정은 장부가 마감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잉여금이 돼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이렇게. 근데 지분법 할 때 반영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돼요. 예? 지분법과 연결해서는. 그 다음에 이 대체협회 개정이 있는데 이 대체협회 개정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는 그냥 대체협회 개정으로 가는데 다음 연도 말 현재 이 재고자산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회사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회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재고자산이 돼요. 그냥.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슨 분계에게 다음 연도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재고자산이 다음 연도에 가보니까 팔리고 없더라. 그러면 실현됐다는 얘기잖아요. 실현되면 항상 관련된 손익계산서 개정으로 가요. 이 재고자산이 관련된 손익계산서 개정은 매출원가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할 때. 이 기법을 아셔야 문제를 탁 보자마자 풀어요. 이 기법을 모르면 더 추가로 가만히 있어봐. 전년도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결재고분계 기법은 첫 해만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분계를 쫙 하는 거예요. 첫 해만 이걸 딱 알아두면 뭐가 돼요? 자, 매출원가는 전년도 계정이니까 이익잉여금. 자, 지분법 할 때 반영했으니까 투자 주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자 팔렸나 안 팔렸나. 자, 팔렸나 안 팔렸나를 확인해서 자, 팔렸으면 매출원가, 안 팔렸으면 재고자산. 얼만큼 팔렸냐? 반 팔렸다. 그러면 반 매출원가, 반 재고자산. 예? 그 다음에 뭐 30%만 팔렸다. 그럼 30% 팔린 거, 나머지 재고자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향이 된다. 그러면 투자주식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투자주식, 소수주식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 이런 분계기법을 알게 되면 이제 저런 공부를 하기가 싫죠. 미쳤죠. 내가 저런 공부를 하다니.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문제는 다 풀려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가서 제 강의에 대해서 평을 할 때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다 외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가보면 기계장치 거래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해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게 쫙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수도 없이 1시간, 2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빨리 푸는 분계기법에서 딱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2시간 동안 떠들었나? 그냥 서로 미치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만 하시면 돼요. 첫 해만 하면. 첫 해만 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기법을 알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암기하라 그랬다 하더라도 제 H는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휴머니 아니라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나가고 가갖고 그 사람 강의가 어땠어 그러면 다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휴머니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향 판매는 어떻게 되느냐? 상향 판매면 여기는 금액들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향 판매하다가 말았죠. 상향 판매가 다음 연도 하다가 말았죠. 다음 연도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얘가 투자식 대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단기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매출원가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전기 거니까 매출원가는 지분법 적용 투자식. 재고자산은 팔렸으니까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년도의 미실현익이 또 있잖아요. 당해년도의 미실현익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재고자산 과대계상돼 있는 걸 6,000원을 줄이고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이렇게 6,000원을 이렇게 늘리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 할 때, 자, 이제 투자주식이 얼마가 됐냐, 이게죠. 투자주식이 얼마냐면은 226페이지 오면 요구사항 1번 제일 끝에 보면 2009년 말 장부가액이 134,800원이니까 자, 134,800원이에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이익잉여금을 이제 고쳐보세요. 자, 이익잉여금을 고칠 때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이익위험이라고 하는 금액은 거기 보시면 기초이익위험이 가로 3번절에 보면 A사께 4만 원이 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건 기초현재 미상각잔액을 쓴다고 했잖아요. 기초현재 미상각잔액이 16,000원에다가 1,600원을 빼게 되면 14,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수주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금액이 남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금액이 요거에다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14,4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대칭이 정확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있는 두 개 합친 14만 원에다가 80%를 이렇게 곱한 금액 플러스 뭐가 되냐면 14,4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법이 뭐예요? 투자수익의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미상각잔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요 금액이 기초현재 금액이니까 기초현재 금액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기초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자 플러스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가 안 되니까 플러스 자 14,400원의 기초현재 미상각 잔액 여기에다가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을 뺀 거죠. 전기말연재 요 기초금액을 전기말 장부가액이니까 전기말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기말연재 미실현이익 2,000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 그게 기초금액이 된다고요. 그게 226페이지에 있는 요구사항 1번에 있는 2008년 말 장부가액 124,400원이 돼요. 이렇게 해야지. 124,40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기초금액을 딱 갖다 쓰면은 이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초 시점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한다고 할 때 여기는 투자수익 금액이 기초금액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초금액이 아니고 기초금액이 아니고 뭐란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금액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요게 11만 2천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1만 2천에다가 14,400원을 더하게 되면 12만 6,400원에다가 얼마를 뺀 거야? 2천원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금에 요 앞에 것만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12만 6,40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12만 6,400원을 여기다 써야지만 이게 대차가 딱 맞는다고요. 하지만 기초장부가액은 12만 4,4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의 차이가 나게 돼요. 이 2,000원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식을 2,000원이라고 써준 거예요. 플러스. 네? 여기다 플러스 2,000원이라고 주식을 쓰게 되면 2,000원이 플러스 돼서 여기다 다시 2,000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사라져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얘가 투자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연결 재가분계를 하면서 그 기법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하고 얘를 대칭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얘를 투자주식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투자주식이라고 안 쓰면 안 되는 건가 진짜? 그런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쫙 분개하면 돼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얘기하면은 머리만 막 빙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들은 다 한 가지 방법론만 가지고 끝까지 쫙 밀고 가는 거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익경험 이렇게 써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그럼 저 분계를 틀렸다고 할 거냐 안 하는 건데 그들은 틀렸다고 해요.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죠. 예, 저기다 이익경험이라고 쓰면은 여기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익경험이라고 2,000원을 다 있으면 대차가 딱 맞아요. 그러면 연결제가 분계가 완성돼요. 이런 기법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불완전 지분법화 연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희대의 야경을 보면서 개발했던. 그래서 제가 그 불완전 지분법이니 뭐니 뭐 수도 없이 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일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쫙 푸는 거예요. 예. 자,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투자주식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 투자주식을 쓰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여기 대차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투자주식과 이쪽에. 그래서 투자주식과 자본금의 상계 제거를 할 때 이 투자주식은 항상 이쪽에 있는 순자산 양부가액이 미실현 손익이 없는 상태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차가 이게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향만 얘기하면 이제 뭐가 돼요?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었잖아요.
하향과 상향의 차이가 뭐예요? 이 하향에서 투자주식이라는 계정이 나오면 상향에서는 그걸 지분율로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투자주식, 소수주 지분 이렇게. 그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하향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거기 비상가짜상거래부터 얘기를 하죠.